누구나 오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언제나 행복이 가득한 절, 행복사 주지님입니다. 오늘은 불교 설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대가 너무 각박합니다. 혼탁합니다. 그냥 물질적인 시대의 혼탁함보다는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그 시대의 흐름이 정말 이제는 도를 넘어서 천륜이나 효나 예나 충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예전에 어느 한 가정이 풍비박산 되듯이 이제 그 어떤 아름다움의 문화의 꽃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저는 아무리 사람이 각박하고 혼탁한 말세라 할지라도 춤과 효와 예는 넘칠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은 부모 자식 지간에도 모든 천륜관계에도 물질이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부모도 물질과 연계해서 이익이 없으면 버려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즈음에 우리 불자들은 적어도 그 효 사상만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간절한 마음에 불교 설화 중에서 예전에 노인의 지혜라는 그러한 불교 설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임금이 어르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정책을 발표했다가 결국은 잘못을 뉘우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불교 설화, 노인의 지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나이라는 것은 그냥 먹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 긴 세월 속에 쌓인 그 연륜에 숨은 지혜는 우리 젊은이들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말이 많다, 잔소리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잔소리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걸어온 길에 겪었던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손들에 대한, 젊은이들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좋은 이정표가 되고 기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의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인도에는 노인들을 버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나라 임금님이 생각했다. 늙은이들은 아주 보기 싫은 물건이다. 잔소리만 퍼붓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모양의 꼴이 너무 늙어서 볼 수가 없다. 얼굴에는 주름살 투성이에 허리는 구부러졌고 이가 빠져 음식을 먹을 때는 오물거리며 흘린다. 그러니 나는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늙은이들을 없애버리고 헛된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임금님은 곧 대신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다. 나라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되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모두 없애버려야겠다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대인들은 모두 깜짝 놀라 눈이 희둥그레져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임금님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렸다. 대왕마마,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또한 늙은이가 됩니다. 나이가 먹어서 늙은 것도 서러운데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으나 임금님은 듣기 싫다. 비틀거리는 늙은이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두 없애버려라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살려주세요 하며 울면서 임금님께 애원을 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때 한 대신의 집에서도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다. 나라의 법이 그러므로 할아버지를 버리긴 버려야 되겠으나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신은 아무도 모르게 땅굴을 파고 그 속에다 할아버지를 모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어제 저녁에 급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장례까지 지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서 임금님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한 신인이 나타나서 임금님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 만일 이것을 대답하지 못하면 7일 이내에 이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임금님을 쏘아 보았다. 임금님은 벌벌 떨면서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하며 간청하니 신인은 뱀 2마리를 내어놓으면서 말했다. 이 2마리 뱀 중에서 어느 것이 암놈이고 어느 것이 수놈이냐 하고 물었다. 2뱀은 서로 겹치기도 하고 다리를 털기도 하고 혀를 널렁거리기도 했다. 임금님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이튿날 임금님은 대신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하였으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오직 할아버지를 숨긴 그 대신만이 제가 집에 가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궁궐을 나왔다. 대신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에게 그 일을 여쭈어 보았다. 할아버지, 어떤 것이 암컷이고 어떤 것이 수컷입니까? 할아버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2마리 뱀을 따로따로 부드러운 소미에 놓고 비교해 보아라. 기운이 풀풀한 놈은 수놈이고 조용한 놈은 암놈이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대신은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대궐로 들어가서 임금님에게 말씀을 드렸다. 그날 저녁이 되어 다시 임금님은 잠 가운데서 신인을 만나 그 대신이 일러준 대로 답을 말했다. 신인은 참 잘 맞추었다 하며 칭찬하고 또다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기 큰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데 코끼리가 너무 커서 저울에 달 수가 없다. 코끼리의 무게를 달아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임금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 또 어진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그 대신이 할아버지에게 여쭈었다. 얘야,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우냐? 커다란 배에다가 코끼리를 태우고 배를 물 위에다 띄워서 배가 무거워 가라앉는 곳을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는 돌을 실어서 그 표시한 곳에 이르게 하라. 그리고 다시 그 돌을 꺼내 하나씩 달아보면 되지 않겠니? 하시며 빙그레 웃으셨다. 대신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답을 다시 임금님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은 너무나 기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어려운 문제를 주었다. 왕이여, 여기 지금 내다 놓은 2마리의 말은 보기는 똑같으나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새끼다. 이 2마리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어미이고 어느 것이 새끼냐 하고 물었다. 하지만 임금님은 그 답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임금님은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다시 대신들을 불러서 물어보았다. 대신들은 모두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었다. 역시 그 대신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에게 여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2마리 말 앞에 풀을 줘봐라. 어미 말은 새끼 말에게 먼저 먹이를 먹게 할 것이다. 아참, 그렇겠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대신은 신이 나서 곧 대궐로 뛰어가 이 사실을 임금님께 아뢰니 과연 그 답은 틀림이 없었다. 그러자 신인의 시험에서 벗어난 임금님은 그 대신에게 큰 상을 내렸다. 대신은 굳이 그 상을 사양하면서 만일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준다면 그동안의 모든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그대의 죄는 무엇이든 다 용서를 할 테니 어서 말해보아라 하자 비로소 대신은 할아버지를 땅속에 숨긴 사실과 땅속에 숨어 계신 할아버지가 그 지혜를 짜신 것을 말씀드렸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께서는 크게 뉘우치며 그 할아버지에게 큰 상을 내리고 아울러 전국에 있는 모든 노인들에게 사면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처럼 세상을 오래 사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살아오시면서 겪은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특히 그것은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어르신들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특출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100년, 200년, 뭐 1000년 전에 어떻게 저러한 문화재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가끔 보지요. 그 시절에는 무슨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전자제품이나 뭐 컴퓨터, 기계 등등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저토록 정교하게 어떠한 문화재를 제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 그런 거하고 모든 또 삶의 지혜를 보면은 가정에서 사는데 우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치료를 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고추장,
간장, 김치 이런 음식들은 어떻게 선조님들의 지혜로서 저러한 음식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지금 과학적으로 봐도 그것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음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설화를 듣고 우리가 느낄 것은 어르신들의 잔소리 100마디를 들으면 그 속에 한 가지는 분명히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노인의 지혜라는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들을 버리고 다시 한번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